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박사 안철입니다. 요즘에 제가 나오면 좀 떨어지고 쪽집게님이 나오면 오르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네, 뭐 없지만 네. 기분이 좀 그러네요. 재미로 그런데 내일부터 휴가 가시죠, 뭐. 그럴까요? 휴가 주시나요? 네, 얼마든지. 유급 휴가 다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앞으로 한 달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때까지 너무 안 썼기 때문에. 네, 네, 일단 오늘 시장은 그냥 재미없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0.3, 0.2%씩 하락은 했고요. 오늘 뭐 이렇게 2차 전지나 화학 업종 빼고는 그렇게 큰 이벤트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특징적인 거 보면은 많이 빠졌던 업종 중에서 좀 올라온 게 있었고, 그다음에 한번 많이 떨어졌다 오른 놈들은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배가 좀 부른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쇼커버가 끝난 것 같아요. 네, 쇼커버가 끝났고 아직 쇼커버 조금 남은 거, 오늘 이제 대체적인 게 철강 업체. 여기서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는 너무 많이 떨어진 거는 조금 더 반등을 했고, 그다음 전기전자는 충분히 먹었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전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1,4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때까지와는 달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순매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뭐 현대차, 기아, 이제 포스코 케미칼 이런 쪽으로 좀 제조업 섹터 내에서 수급이 좀 들어왔던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1,326원. 전 거래보다는 조금 다시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도 이제 국고채에도 미국 10년물, 2년물이 한 7bp, 9bp 정도씩 올랐고요. 한국 10년물, 3년물도 한 3bp, 2bp씩 소폭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일 많이 오른 업종은 비금속 광물 섹터였고요. 4.4% 정도 올랐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무려 5.4%나 올랐습니다. 네. 나머지는 시멘트주들이었는데요.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한일현대시멘트, 쌍용CN이 다 3에서 4%씩 오늘 시멘트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철강금속 섹터가 2.5% 정도 올랐는데요. TCC 스틸이 오늘 12%나 제일 많이 올랐네요. 네. 실적도 잘 나왔는데 이제 2차전지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서 오늘 2차전지 섹터가 다 같이 그냥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풍, 현대제철, 포스코 홀딩스, 동국제강도 3% 이상씩 다 상승을 했습니다. 네. 기계 섹터에서도 2차전지 EM플러스가 14% 제일 많이 올랐고요. 한온시스템 8%,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DY파워 다 요 굴삭기 관련주잖아요. 네. 4에서 6%씩 많이 상승했습니다. 2차전지가 약간 좀 퍼지는 느낌이죠. 안 올라왔고 오를 공간이 있는 애들은 좀 붙고, 오늘 뭐 저기 대표 주식들은 조금 밀린 거잖아요. 네. 네. 조금 분위기가 바뀌네요. 어쨌든. 네.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한 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워낙 많이 올랐죠, 그동안. LG엔솔도 많이 올랐죠. 네. 공모가 대비 지금 벌써 2배 수준 한 6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 3.2% 하락했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2%, 1%대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서비스 업종도 오늘 좀 하락을 했는데 게임주가 오늘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네. 이 코인 시장이 참 오늘까지도 좀 추가 하락을 이어가면서 NC소프트가 5% 하락, 네. W게임즈, 넷마블, 이런 데도 한 4%대 하락을 했고요. 네이버는 오늘 2.6% 하락했고 카카오는 거의 보합 0.3%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가 장중에 좀 많이 올랐었는데 네. 뭐 종가로는 5%, 1%씩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쇼커버가 거의 끝났다. 얘네들도 단기적으로는 뭐 쇼커버는 끝난 것 같고, 단기적인 거는 네. 중장기적인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코인 시장이 안 좋으니까 코인과 연관된 오늘 뭐 컴투스라든가 이런 쪽은 정말 안 좋았죠. 예, 네. 게임주 중에서도 특히 뭐 P2E 관련된 뭐 코인 관련된 사업을 했던 회사들은 좀 많이 안 좋았죠. 진짜 작년에 NFT 뭐 난리 났었는데 완전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지금. 네. 네. 코인 시장 먼저 이야기를 하면요, FTX가 파산 신청을 또 했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 3월 달에 컴투스가 자체 코인을 C2X란 코인을 하필 또 FTX에 상장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가상자산 출금이 FTX 거래소에서는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요걸 상장을 한 이 컴투스도 요것 때문에 좀 손실을 좀 입지 않을까. 참고로 이제 2014년도에 일본의 한 코인 거래소가 파산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묶였던 이 자산들이 아직도 못 돌려받고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이런 선례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FTX에서도 좀 공포감이 좀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오늘 왜냐하면은 우리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얘들이 담보 거래소가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게,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어디서 받아와서 그 대출금을 근거로 또 대출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지들 주머니에 있는 것만 가지고 대출을 받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다른 애들 거를 담보로 받으면 다른 애들 것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마진콜이 나게 되면 예를 들자면. 네. 그리고 또 이제 코인 시장에서 이제 끝날 이슈이냐를 판단을 하려면 이게 스테이블 코인으로까지 전염이 되느냐를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보로 미국채나 CP 같은 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시장으로 좀 전염이 될 그런 촉발될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믿을 수가 없다. 예,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1대1 패러티를 만들어 놨을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달러, 미국 국채, 무슨 엔화 뭐 등등등으로 그 100% 그거를 해놨을 거냐.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욕심이 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놓고 예를 들어 절반 또는 3분의 1만 그런 거를 담아놓고 나머지는 뭐 이상한 걸 담아가지고 이거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이야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이라든가 다른 거를 또 넣어놓으면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이 심하니까 스테이블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그렇게 해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 어디야? 우리나라. 테라? 예. 예. 거기서도 그렇게 된 거니까 충분히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좋지 않은 선례가 자꾸 코인 시장에서 나오고 있네요. 어쩔 수 없을 것 부채 같아요. 규모도 엄청나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급작스럽게 커서 너무 큰 거죠. 너무 급작스럽게 많이 컸으니까 그 중에 공갈빵이 너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공갈빵들 없어지고 나면 진짜 생짜배기 그걸 뭐라 그러지? 생지라고 그러죠. 생지 같은 회사는 남아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코인 거래가 의미 있는 거래가 되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그리고 FTX에 이제 대출을 해준 은행이라거나 거기에 투자를 했던 뭐 벤처 캐피탈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이제 금융사들이 있으면 그 규모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죠. 그렇죠. 네, 그것도 그리고 얘네 조금... 자산도 명확하지 않잖아. 명확한 게 그렇죠. 하나도 없을 걸. 네. 뭐 기사로 보면은 부채 규모가 뭐 10조에서 60조다 이러는데 10조하고 60조는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명확하지 않다는 거겠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좀 영향이 많이 컸던 게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전혀 이제 해외에서 만났는데 한국 기업들 피해를 고려해서 IRA 법안 이행 방안을 논의하겠다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 법안의 혜택을 받아서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좀 한국 기업들이 피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한국 기업 피해가 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정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좀 기대감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부터 현대차는 뭐 4% 이상씩 꽤 급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현대차랑 기아 다 2%, 뭐 3% 가까이 상승해서는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좀 반등 구간에서 다 자동차 섹터가 많이 반등을 좀 못한 경향이 좀 있어요. 내년도 침체 우려가 좀 시장에서 좀 많이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았고요. 또 이게 또 완전히 좀 실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상원도 이제 민주당이 좀 다수당을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기존까지는 뭐 그 공화당이 다 차지를 하면 IRA 법안도 좀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 해소가 되면서 오늘 2차전지 섹터 그리고 자동차 섹터 다 괜찮았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실제로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처럼 유예를 해주면 현대기아차 주가의 카탈리스트 역할을 상당히 할 겁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테슬라 다음으로 전기차를 많이 팔던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총 매출과 이익 규모를 보면 의미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전기차 여기서 뭐 연간 몇만 대 더 파는 거 의미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큰 유익을 끼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태도를 봐서 IRA법을 뭐 우리만 예외로 적용해 줄 거에 대해서는 장담 못 하겠네요. 그걸 모르겠네요. 네. 해준다면은 정말 큰 호재 뉴스가 될 것이다. 안 해줄 것 같지 않아요? 뭐 알 수 없죠. 이런 정치 이벤트는 뭐 예측이 되나요? 이런 게? 결국은 자기네 나라에서 제조업하라는 건데 아직 안 지었잖아. 이래버리면은 지을 거잖아. 이거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소급해 줄게.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네, 뭐 바이든이 하고 싶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화학 섹터가 업황 반등이 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오늘 많이 올랐죠. 네, 네. 특히나 이제 유안타증권에서 오늘 에틸렌 업황에 대해서 좀 바닥일 것 같다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일단 에틸렌 업황 같은 경우에는 2021년, 22년도는 과잉 공급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에틸렌 스프레드를 보면은 바닥권인 $230 수준이었고요. 보통은 250에서 한 650 사이 범위를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바닥권에 있는 거죠. 네. 23년도에는 근데 이제 신규 증설 규모가 500만 톤 이하로 낮아지게 됩니다. 네. 최근 3개년 평균이 1,100만 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500만 톤 이하로 낮아지면 반토막 이상 나는 거죠. 신규 증설이. 그러면 가격 입장에서는 좀 괜찮은 이야기겠죠. 네. 근데 수요 측면도 봐야겠죠. 정상적일 때 보통 상황에서는 600만 톤에서 한 700만 톤 정도 수요가 증가하는 게 보통의 상황인데요. 중국 락다운 완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까지 만약에 합쳐지게 된다면 연 900만 톤 정도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는 이게 현실화되면 공급 증가보다 수요 증가가 훨씬 더 높으면서 업황이 조금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21년까지 한 20년 동안에 NCC 설비 스프레드를 보면은 하락 사이클의 평균 기간은 한 21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제일 적게 걸린 게 한 16개월, 많이 걸린 게 한 28개월이니까 21개월에서 뭐 엄청나게 큰 편차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바라봤을 때 올해 3분기 또는 4분기쯤에는 업황 변곡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럴 듯 하긴 하죠. 네. 네. 네, 그래서 에틸렌을 이제 기본으로 화학업종 스프레드가 좀 바닥 기대감에 또 올라오지 않을까. 에틸렌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화학 섹터가 전반적으로 많이 좋았는데요. 대한유와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올랐습니다. 14%, 12%씩. 롯데케미칼이 7.4% 정도 많이 올랐고요. 뭐 금호석유, 롯데정밀화학도 3%대 반등을 했습니다. 전 약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화학에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렇죠. 투자자들은 아무도 관심 없어. 아무 관심 롯데케미칼 엄청 빠졌는데도 관심이 없고. 근데 최근에 조금 너무 빠르게 반등을 했어요. 네, 좀 많이 네.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뭐 주가는 안 비싸잖아요. 뭐 비싼 게 있을 수가 없지 화학에서 지금 다 넉만데 이게 뭐 하락 뭐 몇 대장 안에 들어가잖아요. 화학이 화학, 건설, 증권, 뭐 보험, 은행 뭐 이런 것 이번에 너무 많아졌다 진짜. 저평가 업종이 너무 많아졌는데 진짜 이 몇 대장 안에 들어가는 저평가거든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 가치 투자자조차도 관심이 없어요. 한때는 너무 핫했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심리적으로 보면은 좀 관심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 직후에는 이제 너무 핫했었는데 네. 스프레드 막 좋아지고 특히 뭐 이 고무장갑들 이런 것들 많이 팔렸잖아요. 엠벨 라텍스라던가. 예, 그런 게 이제 너무 빠르게 업황이 둔화가 되면서 좀 관심을 잃었는데 이제 좀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간다고 원래 합니다. 이게 막 좋아요 막 이러면서 어려운 기술적인 얘기가 나오고 이게 뭘 만들고 이러면 뭐 개인들이 막 다 아는 정도 수준의 그 기술적인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안 좋은 얘기죠. 네. 네. 그리고 요즘 같은 에틸렌이 뭐야? 그렇게 그지? 그럴 수 에틸렌은 있죠. 뭔데? 뭐 이렇게 난 몰라서 못 하겠는데 뭐 이거 되게 좋은 신호죠 이런 거는. 네. 네, 그리고 농심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3분기에 8,130억 나와서 요거는 매출 컨센이 7,700억이라서 한 5.5% 정도 상회한 정도 수준이었고요. 영업이익이 273억 나왔습니다. 컨센이 196억이었는데 컨센 대비 한 40% 정도 상회를 했으니까 오늘 실적 발표를 장중에 했거든요. 그리고 한 5% 가까이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농심 측에서 밝힌 이유는요. 국내 시장 에서 이제 같은 분기에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다. 한국 시장 점유율은 근데 전년 동기보다는 0.몇%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55.7% 그래도 1위를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미국 법인에서 성장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환율 상승에 따른 이제 원부자재 가격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최근에 우리가 꺾이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있죠. 네, 11월 들어서 이제 환율 하락 그리고 원재료 가격 하락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게 지속이 된다면 뭐 농심 주가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포트에서 그 오리온과 농심 언급을 했었었는데 그때처럼 이제 2013년 수준만큼 정말 내년에 원재료 가격이 좀 둔화가 된다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10년 만에 큰 폭으로 좀 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앞으로 원자재 가격 트래킹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카오페이나 이제 카카오뱅크와는 조금 다른 행보를 많이 걷고 있는데요. 우리 사주에서 2.7억 정도 직원당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와. 네. 카카오 지금 근데 사실은 이분들도 얼마 전까지는 좀 움찔움찔 하셨을 거예요. 네, 움찔움찔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네, 근데 손실은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예. 그 저기 상장가
위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30만 원의 공모를 했는데 첫날부터 60만 원부터 시작해서 쭈루룩 빠져서 거의 30만 원 근처까지 빠졌다가 다시 60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는 공모가 대비 한 2배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데 직원당 1인당 한 2.7억 정도씩 청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금이 다 직원들이 한 9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다 2.7억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대출로 뭐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이게 1년 만기 1년이 지나면 보호회사가 풀리는데 이게 내년도 1월 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떨까요? 제가 만약에 직원이라고 하면 팝니다. 바로 팔지 않을까요? 왜냐면 다른 거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팝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이미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사례를 한번 봤잖아요. 땡길 수 있을 때 땡기자라는 네. 이런 보상 심리가 작동하겠죠. 네. 그리고 한번 10년 검수 했잖아요. 30만 원 갔다가 지금 그렇죠. 60만 원 왔으니까 네. 더 욕심부리지 말고 그럼 2.7억에서 만족하자라고 저게 생각하겠죠. 빚이 될 수도 있어.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생각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월이 되기 전까지 그렇죠. 주가가 조금 어떨까? 자동 오버행이 나오겠죠. 네. 사전 오버행 물량이 나오겠죠. 오버행 그 선반영을 그렇지. 조금 더 오버행 빨리 선반영.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타격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직원들이 많이 팔아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직원들이 갖고 있는 건 많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사주 물량이 점유율이 3.4% 정도 지분율 갖고 있는데 문제는 유통 물량도 많지 않잖아요. 그게 문제죠. 지금 네. LG화학이 82% 가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너무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3%대 물량이 한 방에 나와버리면 크다.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렇죠.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겠죠. 기간 물량도 나오니까요. 음. 네, 그래서 조심은 좀 해야 될 구간에 그러네요. 들어간 것 같다. 수급적으로 내년 초에 안 좋은 일이 있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우리 사주 2.7억 벌었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그런지 오늘 뭐 2차전지 섹터 다 괜찮았는데 LG 엔솔은 한 3%대 정도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미국 시장도 올랐는데 오랜만에 쉬었어요. 계속 디커플링이네. 떨어졌을 때도 오르더니 조금 아쉽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네. 아쉽습니다. 내일은 좀 또 올라주길. 홍콩은 근데 오늘 또한 1.5% 정도 네.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잘 반등을 하고 있는데 홍콩 시장 참 요즘 궁금한데 관시우님이 좀 건강을 빨리 그렇죠. 회복하시길. 지금 제 관시우께서 아파가지고 많이 아프지는 않다고 합니다. 다행히. 예. 근데 이제 격리 기간에 들어가서 일주일간 격리하는 상황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동안에는 중국 시장은 조금 보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